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혁명당 1000만 조직을 위한 실시간 생방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동호 원장님과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늘 2시마다 초대석으로 그렇죠. 뵀었는데, 예. 네, 오늘은 또 국민혁명당 특별 방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원장님, 오늘은 그 국민혁명당 12대 정책 관련돼서 할 이야기들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예,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24시간 1000만 당원 가입을 위한 특별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을 통해서 우리 당원 가입을 하려면 도대체 국민혁명당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뭘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이라는데 국민혁명이 도대체 뭘 하자는 혁명이냐?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보다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당원들에게 그 다른 분들에게 당원을 좀 가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뭐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저희 지난 우리 그 국민혁명당 창당 전당대회 때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저 정책 설명회 때 국민혁명당의 12대 정강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나라 그 최고의 정책 전문가이시죠. 그리고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이신 우리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우리 국민혁명당의 12대 정강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 김대호 소장이 보는 우리 국민혁명당의 12대 정책, 예를 들면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혹은 또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본 설명이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민혁명당은 세 가지를 위한 혁명입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시켰던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이고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물론 이제 청교도 정신이었는데 이 네 가지의 건국 정신이 대한민국 기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1948년도에 건국혁명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틀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일구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국혁명이었고 두 번째 산업혁명이었다. 지금 우리가 일구고자 하는 것은 국민혁명이다. 이 국민혁명 뭐냐면 대한민국 발전을 계승했던 그 건국혁명과 산업혁명의 그 정신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졌던 그 자유민주주의 세 가지 건국기동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 이것을 이어받는 제3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대한민국 발전을 개성하고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만 아니라 북쪽으로도 확산시키겠다. 그것이 자유통일이고 자유통일을 하자면 필연적으로 그건 헌법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지금 한반도 북쪽을 강제 점거하고 있는 김정은 세력을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겠다. 그것을 위한 혁명이 두 번째다.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여러 기관에서도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세계적인 미래학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만약에 2050년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다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과 통일이라는 것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우리는 세계 G2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 국민혁명은 이제 과거에는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산업혁명이었다면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그런 국민혁명으로 우리는 일궈내보자.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을 다시 부국으로 일궈내는 그런 기업주도 성장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세 가지 혁명을 위한 우리 국민혁명이고 그것을 선두에서 이끄는 것이 우리 국민혁명당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당에는 여러 가지 우리 그 김대호 소장이 다 그날 우리 출범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너지는 정치를 우리는 붙잡고 이것을 기필코 일궈내야겠다. 살려내야겠다. 그런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있고요. 정광환 목사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의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사적 이익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모이는 정당이 국민혁명당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필코 이 세 번째 혁명을 일궈내자는 것이거든요. 그 세 가지 목표를 할애서 12대 정강 정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이제
하나씩 보면서 우리 김대우 소장께서 좀 본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정강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개 썼죠? 제가 2004년에 민주노동당 강령 분석을 그때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잡지에 썼고 그 인터넷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뒤로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썼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썼고 정의당에 대해서도 썼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 또는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강령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했죠. 그리고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영국 노동당이나 뭐 독일 삼인당이나 미국의 어떤 대선 매니페스토 대선 어떤 공약집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이제 참 이렇게 분석들을 갖다가 했고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령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뭐 많은 말을 해도 쓸데기 없는 소리가 아니고 나름대로 들을 만한 소리를 할 자신은 있는데 일단은요 정당이라는 거는 영어로 파티거든요. 그렇죠. 파티는 파트 부분하고 이렇게 아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당은 원래 이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이제 권력을 획득하거나 권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물론 선거를 통해서 이런 결사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가치와 이념을 공유해야 된다. 그럼 어떤 특정한 어떤 가치와 이념입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자기가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이나 조선 노동당 같은 당이 됩니다. 그렇죠. 전체주의가 되죠. 그러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언론 자유, 집회 결사 뭐 그다음에 뭐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자신들은 부분을 대변한다. 특정한 어떤 가치와 이념을 공유한다. 이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제가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뭐 저도 정치 사상에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모아서 의사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생각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중에서 생각이 이제 부분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모으는 게 그게 정당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런데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 야 우리의 어떤 그 가치와 이념이 최고야. 예컨대 요거로 그냥 총단결하자라고 최고라고 할 하면은 수는 있죠. 근데 네. 전 국민 전체가 이거로 총단결하자는 건 틀린 얘기죠. 또는 보수 야권이 다 이걸로 총단결하자.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이제 오바죠.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 나는 보수 야권인데 보수 자유 우파 뭐 애국 세력인데 아니 내가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 예컨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코끼리 만지는 장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걸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식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전체를 볼 수 없고 네네. 우리가 아는 건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만지는 부위들이 좀 달라요. 이게. 그렇지.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를 보고. 아니 그래서 이제 가치와 이념이라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혁명당은 일단 이게 지금 원래는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정강 정책은 영어로 말하면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약이라는 거는 매니페스토라고 이 얘기를 갖다 하거든요. 구체화된 거죠. 예,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 어떤 그 골간 전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본 틀, 골간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어쨌든 그 고객을 보고 시대를 보고 봐서 만들어내놓은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다음 뭐 이런 내용들은 보면은 주로 플랫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마 영원히 아마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마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어떤 대한의 어떤 그 위협이 사라지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근데 뭐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그 이 폐기를 반대한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컨대 국가보안법은 뭐 보니까 뭐 박지원도 보면 뭐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들 국정원의 의견은 국가보안법 폐기가 아니고 그냥 개정 정도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컨대 그러면은 국가보안법 관련된 어떤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뭐 사라지고 딴 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혁명당의 12대 그지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네. 바뀌었어요. 12대 뭐 이렇게 강령. 예, 정강 정책.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정강 정책인데 거기에 이제 그 공약들이 들어가 예, 있고 공약이 들어가 있죠. 뭐 공약이라는 건 얼마든지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요. 지금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그 정강 정책들이 앞에 이제 전문들이 보통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전문들은 여기에 아직까지 작성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문에 보통 들어가는 것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국민혁명당의 정강 정책 내지 공약을 보면은 그 전문에 들어가 있는 시대 인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가 지금 백척간두 위에 서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것도 이제 주사파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파 또는 그것들의 어떤 약간의 변주곡인 변종들. 뭐 이 내각제 개헌파 뭐 등등 있잖아요. 그것도 나눠 먹기식의 어떤 내각제 개헌파 이러한 어떤 정치 집단 내지 정치 사조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승만이 큰 틀을 잡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안에 살을 갖다가 찌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정강 정책은 좀 이따가 아마 이제 전문이 아마 새로 써질 예, 거라고 예. 생각됩니다. 예, 지금 완성하는 과정이죠. 예, 예, 완성하는 과정인데 전문을 또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야,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에서 이제 국민혁명당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어쨌든 국민혁명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다음 그것도 주사파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파, 그것도 문재인 정권을 핵심들. 그렇죠. 이해 가지고 그렇게 뭐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하나 깔려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그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하고 좀 인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가치를 그 공정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웬만한 대권 주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제 위협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별로 크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뭐냐면은 기회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막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인식을. 그래서 이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근데 그 경쟁이 보니까 불공정하더라. 그래서 그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로 핵심 가치를 갖다가 공정으로 얘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기회와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좀 달라요. 분석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기본소득이다, 공정소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문제들을 갖다가 아주 얕게 이제 진단하고 얕은 대안들을 갖다가 내고 있는데 국민혁명당은 그에 반해가지고 이게 지금 체제의 어떤 위기다. 그 위기에서 오는 네. 근본적인 그 위기에서 배태된 것이 지금 현재 그런 뭐 예를 들면 일자리 위기랄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생활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체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게 체제 위기라고 하는 건 이 북한 주사파 사회주의 이거는요. 일종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회와 일자리가 쪼그라드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포 하나가 말라가고 혈관이 말라가고 기관이 말라가는 이런 현상이라 그런다면요.
지금 또 하나는 체제 위협이라고 하는 건 악령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덮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외교 안보 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컨대 한미 동맹이 없어지면 기회 일자리가 단순히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그렇지. 날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질 수 있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풍요, 정의 이것들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한 세기 전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북한이라고 하는 게 지금 GDP로 본다 그러면 우리 몇십 분의 1밖에 정말로 그냥 상대가 안 되는 어떤 존재지만 어쨌든 핵을 들고 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얘들은 체제를 존립을 위해서 살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강점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 근데 사실 그거를 왜 설마 하는데 그 위협이 사실은 엄존합니다. 아니 그거는 뭐냐면은 수천 수백 년의 어떤 그 국제 어떤 이 국제 관계를 살펴본 사람들은 지금 북한은 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은 지금은 뭐냐면은 뭐 핵을 갖다 인정받고 뭐 이러저러한 거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남한을 갖다가 강점을 갖다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외국 군대가 개입한다 그러면 핵위협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이 피해망상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수천 수백 년의 어떤 그 국제 관계를 살펴보면은요 이런 어떤 그 우려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우려거든요. 케이스들이 있었죠. 예. 아유 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 먹힌 케이스가 많잖아요. 오히려 전쟁이 숱하게 많고. 아니 무엇보다 북한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놔두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우리 이런 위협을 느끼지 않을 텐데 못 사니까 못 살고 비교가 너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먹거나 먹히거나. 아니 얘들은 이것이 객관적인 현실이고요. 이것이 어떤 수천 수백 년의 어떤 그 국제적 관계를 살펴본 사람들의 어떤 이게 통찰이고 지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이 위협들을 너무나 이렇게 간과를 하니. 근데 국민혁명당은 바로 이제 그 점에서 두 가지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그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화 통일은 그냥 탱크 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붕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전히 4분 5일을 지킨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외교 안보적 장치들을 갖다가 그게 이제 전복전이라 그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 위협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기회와 일자리가 점점 어떤 쪼그라드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본은 뭐냐면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갖다가 기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 정책적 장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고용을 갖다가 해야 이제 기회 일자리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했던 수많은 정책들은 그 국내 투자를 자꾸 꺼리게 만듭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자꾸 짐 싸가지고 떠나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고용은 가능하면 기피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어떤 착취계급이죠. 이게 그 뭐냐면은 기생충이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지대추구라 그러는데 지대추구자, 그게 공무원이나 공공부분의 어떤 종사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규제 면허 사업자. 그러니까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어떤 이런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갖다가 가져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걸 선망의 어떤 대상으로 지금 여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와 정책들을 쭉 몰아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국내 투자와 고용을 갖다 기피하고 우수한 인력들은 점점점 해외로 떠나버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아예 세포 하나하나가 말라가고 혈관이 마르고 근육이 마르고 뼈가 다 어스러지고 그 다음에 정신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이전에 말입니다. 온통 약달적인 어떤 멘탈 있지 않습니까? 도전을 갖다 기피하는 이런 형태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말라가게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혁명당은 두 가지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외교 안보 위협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는 반대한다. 이건 이제 외파 위기입니다. 외파 위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반대 입장. 그 다음에 내파 위기가 있는 겁니다. 내적으로 이게 완전히 파괴되는. 그 파괴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호한 어떤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정당의 어떤 강령하고 이게 좀 분명히 좀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있죠. 예. 지금 저희가 댓글 보니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네. 방금 두 분 얘기 나누실 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혁명당 가입 중에 주소에서 통과가 잘 안 된다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글쎄, 예. 제가 잠시 화면을 좀 띄워가지고 가입하는 절차 그리고 주소하는 걸 주소 적으시는 게 어디서 막히신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실시간 채팅창에 보시면요 국민혁명당 가입 링크 안내를 저희가 계속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화면이거든요. 국민혁명당 가입 링크 안내 저기서 이제 http.이라고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그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안에 있는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라는 창인데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일단 저는 홍길동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생년월일도 6자리 여기선 6자리만 적으셔야 됩니다. 890125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적으시면 010-1234-1234 각자 개인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각자 개인. 그리고 인증 요청을 하면요 본인 핸드폰 번호로 인증 번호가 날라오는데요 그거를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인증 코드를 저기에다가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별을 남자, 여자 본인 성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에서 막히신다고 하시는데 바로 우편 검색을 누르셔야 됩니다. 아까 구미숙님께서 여기서 막히신다고 하셨는데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편 검색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올 때 제가 교회 주소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좀 줄여서 서울시 성북구 장위 2동 69-72번지입니다. 엔터를 치시면 저 밑에 나오거든요. 저기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저 주소에 대한 검색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검색 결과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소가 입력이 됐잖아요. 상세 주소랑 추천인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꼭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전자 서명란이 있는데 여기는 꼭 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식당에서 왜 카드 결제하고 나오실 때 전자 결제 서명하시는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홍이라고만 하겠습니다. 홍이라고만 내려가서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를 눌러주시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가입 완료를 누르셔야지만 국민혁명당에 가입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숙님 방금 보신 대로 그렇게 한번 신청을 시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낮에 대국본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원장님. 근데 이 당원도 사실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 책임 당원이. 근데 저희가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건 사실 책임 당원입니다. 그렇죠. 당비를 내는 당원. 예, 맞습니다. 근데 1,000원 이상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1,000원입니다, 여러분. 1,000원. 1,000원 이상이 아니고? 맞습니다. 1,000원 이상으로 1,000원, 5,000원, 10,000원 있는데요. 원하시는 금액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최소 금액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 책임 당원과 휴대폰. 그냥 일반 당원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일반 당원은 그냥 당원이지만 어떤 구체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책임 당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당원의 주요 후보들을 뽑는 당대표. 당대표를 뽑거나 혹은 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거나 네네. 혹은
자치단체장 후보를 뽑고 이런 후보들을 선정하는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아, 네. 자,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네네. 국민의힘당은 네. 책임당원의 조건이 월 1,000원 이상 3개월입니다. 아, 예, 예. 3개월이 지나가야지만 책임. 그게 한 28만 한 29만 정도 돼요. 어,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1,000원 이상 6개월을 내면은 권리당원이라 그러고요. 그 권리당원이 한 60에서 70만 되죠. 야, 거의 배가 넘는 숫자네요. 근데 이제 국민혁명당은 1,000만 명 목표로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100만 명만 돼도 아마 한국 네네. 최대 정당이 될 것 같은데. 최대 정당이 되죠. 맞습니다. 그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야 100만 명 하면 대한민국 바꾼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를 바꿔야 되지 않냐. 그냥 100만 명에 만족하지 말고 1,000만 명으로 가자. 지금 민노총 조직이 그 얼마 정도 되죠? 100만 조금 넘죠. 110만 가량 돼요. 10만 됐나요? 지난번 100 한 4만 5만 하던데. 네, 지금은 왜냐하면은 문정권 들어서 그 전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게 60만 명 되었는데요. 네네. 그렇지. 67만 8만이래. 이게 그 지금 사이에 뭐 벌써 그렇게 증가. 폭발적으로. 왜냐하면은 네네. 민노총이 일종의 어떤 정권을 만든 데라고 자기들이 자부를 하고 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 옛날 촛불 시위 때 말입니다. 네네네. 그때 어쨌든 연단 설치하고 뭐 이 돈이 꽤 많이 들었을 네네. 거 아닙니까? 엄청 들 텐데. 그 돈을 어디서 댔겠어요? 민노총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모금하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노총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뒤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민노총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다 대변하는 어떤 걸 했어요. 당연한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노총은 뭐 자신의 의사를 따르지 않으면 기업적 폭행에도 옆에 출동했던 경찰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그 김지용 네네. 김준영 그 총장이 몇 가지 그 사진을 그림이랑 갖고 왔는데 아니 그 민노총 출신들이 안에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그 건설 노동자 있잖아요. 이걸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그 사람 일하고 있는 거 끄집어내고 자기들 딱 맞고 자기 조합원 아니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민노총이 그 지금은 아마 2019년만 예, 예. 통계가 했던 그 100한 4만 5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110만 명은 됐을 110만,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가입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은 지금 그렇고 네네. 우선 지금 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4대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을 개성하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12대 정강 정책이거든요.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사천국가에 도전한다. 자,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마 기독교 입국론이 아마 제일 아마 그렇지. 생소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뭐 기독교인을 위한 당이냐 뭐 이렇게. 자, 일단은요, 아까 정당한 파티라 그랬습니다.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걸로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약 강요하면은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입국론은 국민혁명당의 국민혁명당이라는 파티 또는 이 부분의 어떤 가치와 이념을 아주 명징하게 이렇게 드러낸 건데, 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게 이승만이 한성 감옥의 사형수 시절이 예. 그때 1903년 9월에 그때 신학 월보라고 하는데 올린 글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두 가지 편벽됨에 감옥에서. 예. 그때 감옥에서 이제 막 기고를 했거든요. 그렇지. 그 계속 글을 썼죠. 예, 그나마도 말입니다. 사형수 신분으로서 외부에 이제 기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선교사들이 아마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나 아마 이런 거를 갖다 들이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소자들 알렌이나 이런 분들이 예. 우리 고종의 주치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젊었던 영재였던 이승만이나 한성 감옥에 갇혔던 사람의 관심을 기울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요. 만약에 10년 전에 만약에 이승만이 국사범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요. 완전히 재판이고 나발이고 없이 삼족을 멸한 아마
그러니까 아마 멸문제화를 당했을 그리고 겁니다. 살아나지도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완전 병신됐겠죠. 그렇겠죠. 살지. 이제 그 10년 동안에 서구 어떤 문명이 들어온 거고요. 그게 이제 그렇지. 선교사들이 그 문명을 갖고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제 재소자에 대해서도 이제 처우 개선을 갖다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형수 이승만이 청년 시절에 이제 쓴 글인데 예.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해가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자, 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딱 그 내용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그렇지. 있으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신이,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연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권한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감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한 연후에 정부가 맑아진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신과 문화를 바로 잡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정치가 바로 선다, 정부가 바로 선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야, 참 그 젊은 시절인데 놀라운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구 근대 문명의 핵심을 꿰뚫어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스주의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다 뭐 신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제도를 바꿔놓으면 저기 이 생산 양식만 바꾸면은 생산력이 발전하고 그렇지. 사람들의 어떤 그 상부 구조에 불과한 하부 구조를 바꾸면은 상부 구조가 구조에 변하는데. 불과한 법, 제도, 뭐 사상, 문화 이것이 다 바뀐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막스주의 유물론적 관점이죠. 아닌 거죠 이게. 예.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흑으로 이제 판명이 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본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네. 정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바뀌어야 그 위에 토대 위에 네. 깨끗한 정부가 서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선다. 라는 것을 이승만이 본 거죠. 그래서 그 밑에를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근본 도리가 뭐냐? 그거를 기독교 정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도 사상을 굉장히 중시하는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막스주의로부터 멀어졌다. 막스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인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생산 양식이 생산 관계만 바꾸면은 이게 이제 정신이 싹 바뀌는 그런 존재는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은 주체 사상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체 사상 엉터리라서, 자체가 엉터리 완전히 사상이라서. 악령이죠 한마디로 쓰레기 말하면. 악령이죠, 그죠? 악령이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일찍부터 이제 이런 통찰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념은 이제 기독교 정신이다. 기독교 정신이죠. 이거를 갖다 꿰뚫러 본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이승만 박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서구 개화된 나라들 쳐다보니까 전부 개신교 나라들이더라. 네네. 그러니까 그 공통점을 본 거예요. 아시지만 개신교 나라들이라는 게 그 켈빈부터 시작된 네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정신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일부는 영국으로 넘어가서 청교도가 되고 네네. 스코틀랜드 넘어가서 장로교도가 되고 그다음에 위그노들이 화라인을 이쪽 넘어가서 이제 장로교도를 되잖아요.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소명의식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그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이 일로 불렀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소명은 절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관을 짜는 일을 내가 맡았다. 남들 보기에는 이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모르지만 하나님이 관을 짜라고 나를 이 땅에서 불렀다면 내가 관을 짜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사실상 자신 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얻어진 분화 이런 것들도 함부로 소비하지 않고 네.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니까 근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 저축하는 그런 정신 다 그 개신교에
그런 그 켈비니즘에 나온 거다. 근데 이것을 그 이승만 대통령은 본 거고 그래서 그 정신 위에 나라가 서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자가 쳐다보고 있다면 나는 남을 속이거나 그 잘못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신도 바라지고 또 근면해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그 당시 이제 조선 그 국민들을 바꿔야겠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꿰뚫어 봤을 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갖고 온 게 보면은 어료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의료 갖고 왔죠. 교육을 갖고 왔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보건 위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뭐 옛날에 뭐 더러운 물을 맡다 마시거나 뭐 오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콜레라 터지고 뭐 숱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의 대부분 물을 잘못 사용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아픈 사람 고치는 것만 그치 어려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 비위생적인 어떤 생활 환경이나 생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숱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하여튼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그걸 퇴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육 갖고 왔고 무엇보다 또 반상차별 남존 유비 그 유별 있잖아요. 그 남존 여비 같은 남녀 차별 이런 반상차별과 남녀 차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쓸어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양반 원래 이제 다른 나라 많은 어떤 기독교들이 보면은 그 지배층을 갖다가 그 주로 먼저 선교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천민층을 먼저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그것을 보면서 그다음에 그 이것들 아래 흐르는 어떤 켈비니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기독교가 많이 이 조선 민족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예, 우리 하나 댓글 소개하면 데이비드 킴님 국민혁명당 권리당원 가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예, 해주셔가지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 이제 12대 정책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간단하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기발한 발상 중에 하나가 신분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토지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지금도 저 인도 가면 신분제도를 폐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 이게 인간의 정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문화 때문에 바뀌질 않는데 제도도 안 바뀌어 토지 제도. 네, 이게 안 바뀌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정책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반만 년 만에 그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 국민한테 자기 땅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토지 제도 네. 토지 개혁을 통해서요. 그래서 가장 사실 큰 혜택을 받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찾아보니까 전라도였더라고요. 전라도죠. 네, 자유당이 그렇게 부패해도 이승만 대통령한테 자유당이 몰표를 했던 게 또 유일하게 또 전라도 지역이었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당시에. 그분들은 그동안 계속 그 나무 그 땅 논에서 네네. 부쳐먹고 살다가 네네.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요. 그 호남이 영남에 비해 가지고 그 평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영남 같은 경우는 골짜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양반 지배층의 어떤 착취와 수탈이 네네. 그 호남에 굉장히 쉬웠어요. 호남이 그러니까 아니, 땅이 평평하고 땅이 감시가 평평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규모 땅을 가지고 그 소장률 사람들이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그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먹는 게 문화가 발달됐다는 게 그만큼 귀족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안 먹고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아시지만 영남은 땅이 아주 허접해요. 허접하다기 좀 그렇지만 그 질박하죠, 이 영남은. 그렇습니다. 예, 거기 뭐 산들이 많고 네네네. 그 대규모 평야지대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호남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대부분 소작인들이었고 농노들 뭐 그다음에 소작인들이 거의 70~80보다 됐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농지 개혁을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을 공부하면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전에 왜 우리 김대호 박사님 네. 우리 농지개혁은 사실은 이승만 백사 안 했다. 왜냐하면 농지개혁 시행령이 네네. 6.25 바로 직전에 반포되거든요. 네. 그래서 농지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그 농촌진흥연구원의 그 연구나 그다음에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누굽니까 그 인민군들의 보고 사항이 있어요. 네네. 아니 저희들이 인민군이 이제 대위가 한 지역을 점거해서 조사를 하니까 자기들의 공산당식의 그 농지 분배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고 확인해 보니까 이미 이승만이 농지를 분배해 준 거예요. 6.25 왜냐하면 보통 농사를 지으려면 3월, 4월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5월, 6월 가서 네네. 그걸 하면 이미 농사를 큰의 농사를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6.25 전쟁 전에 네네. 그러니까 1950년 12월, 이제 50년 1월, 2월 들면서 거의 전체 땅의 80%가 이미 분배가 된 거예요. 참 그리고 그것도 재미있는 게 그 공산당들은 땅을 분배를 하지만 네네. 땅은 소유권만 있지 처분권이 없거든요. 그쵸, 네네. 못 팔아요. 그리고 당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해마다 30%의 공물을 냈다고요, 세금으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5년간 자기 소출의 30%를 5년만 내면 자기 땅이 됐어요. 되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처음으로 이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왜 그러면 농민들이 목숨을 건졌냐? 그리고 농민의 아들들이 목숨을 건졌는데 목숨 던졌는데 이들은 땅이 생긴 거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처음으로 자기 땅이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그걸 근데 또 지주들은 왜 망했냐? 그 농지 그 증서를 줬어요. 근데 아시지만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전쟁이 가장 중요한 거 현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사 지어서 곡식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높지만 증서를 받은 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주는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평등한 나라가 됐어요. 여기는 모르긴 해도 아마 그 희년 정신 있잖아요. 희년. 네. 제가 볼 맞아요, 때는 맞아. 그것도 이제 저 안에 있었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켈빈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켈빈이 신학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희년 정신은 그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경자 유전의 어떤 토지 제도를 만드는데 아마 크게 기여했을 텐데요. 근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 얘기고 네네네. 어쨌든 이승만은 1946년 3월 1일 그때 그 기념 행사를 할 때도요. 한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영원히 자유 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평화의 복을 누리도록 하자. 이런 연설을 했고 본인 있어요. 그다음에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회할 때요. 그때 그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사상을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 제헌국회의원에서도 목사 인분이 있었어요. 이윤영. 종로구에서 당선이 되셨던 이윤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목사님들어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네네. 이승만 각하가 교회 목사님들어 정치에 출마하라고 여러 번 강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목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제헌군에 있었는데 그 뒤로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그렇게 그 전대미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오히려 이제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국회의장 자격으로서 그 맹세문을 갖다가 이제 읽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애국 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선서를 갖다 한 건데 그때 이제 그 딱 기독교 국가들 미국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선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위에 성경을 올리고 그다음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건 사라졌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그거를 갖다가 예컨대 부활하자. 예컨대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 국민혁명당은 네네.
국민혁명당은 어떤 그때의 그 정신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코기 건국 정신. 네네. 그다음에 이승만의 어떤 기독교 입국론. 저 다른 당은 몰라도 국민혁명당은 어떤 그러한 정신을 분명하게 이제 기리고. 그게 정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시장 경제가요.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부익부 빈피 현상이 나와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니까. 네네네.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네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게으른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중에 찌질이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재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자기 선대, 자기 대만, 자기 가족만 위한다면 그게 사회 갈등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 정신 켈비니즘에 따르면은 나는 그 청직이잖아. 내가 네네. 어떤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은 일에 쓰라고 하는 거지. 맞습니다. 나만 위해 쓰라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 네네. 정신들이 서로 상생의 정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약을 말씀드리면 공약 좀 띄워주십시오. 예. 공약은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은 가로쳐가지고요. 저렇게 딱 돼 있는데 네네.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새마을 정신, 근면 자조 협동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명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척 정신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예, 진짜. 그렇죠. 그 이제 그 박정희 개발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개척 정신, 부국 강병 정신 또는 뭐 국민 교육 원장으로 집약된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명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고친다면은 저는요 그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이거는 그냥 밑에 강령이 아니라 밑에 있던 그 우리가 당면 과제로서 그 정도로 좀 제기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4차원 국가라는 말은 좀 사람들한테 뭔가 한 차원 높은 국가를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저거는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너무 일단 저기 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정광 목사 용어예요. 예, 저 부분은 뭐 좀 물론 이제 강령을 계속 진화 발전하는 거니까요. 근데 본인의 뜻은 이제 아마 지금 그냥 그걸 넘어선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시공간의 그런 국가가 아니라 네네. 뿐만 아니라 어떤 영성이 있는 국가. 네네. 이걸 본인이 완전 다른 예. 차원의 국가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그 1차원, 2차원, 3차원의 시공간적 국가도 있지만 네. 그것과 더불어서 네네. 뭔가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저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좀 약간 좀 예전에 그 기독교 정신이 완전히 유럽을 지배했을 때 그때요. 네, 그 예, 시대를 그런 거, 그 다시 시대처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뭔가 것이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영성과 그다음에 나머지의 그 뭐라 그럴까 물질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지금 국가를 이제 정광훈 목사가 꿈꾸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인데 이제 그거를 좀 약간 다른 용어로 해보든지 좀 설명 가능한 용어로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은 그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뭐 영육이 건강한 국가. 그러니까요. 그냥 육만 건강하게 되는 네네.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공약은 제가 좀 하나만 좀 네. 그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면 제가 그 그 독립 정신에 네네. 이승만 박사 맨 마지막 귀절이 나오더라고.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야, 참. 그 네네. 정말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 몰린 이승만이 쓴 한성 감옥에 쓴 그 독립 정신의 그 말에 뒷부분에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은 아까 우리 김대호 소장이 잘 설명했었지만 결국 우리 서구 개화 문명 국가들이 네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물질만 가지고 되냐 그런 정신에 그런 문명 개화라는 건 단순히 물질 개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개화도 필요한데 우리 조선 민족에게는 그런 기독교적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한성 감옥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처음 하신 기도가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기도가 주님 내 조국을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형수가 네. 저 같으면 무조건 처음 기도가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살아서 나간다고 한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라는 심정으로 거기서 내 영혼과 우리 조국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적혀 있는 거 보고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 잘 다니시는 장로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요. 제가 아는 그런 수준의 지도자가 아니시더라고요. 저분이 네. 그 감옥에서 이게 성령 체험을 다른 데다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기고한 글에 보면 자신이 감옥의 성령 체험을 그러니까 문만 덜컥 열리면 죽음이 이제 끌려 나가는 거잖아요. 사형장에. 사형수니까. 네네. 그리고 자기랑 같이 탈출을 기도한 사람 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 이하응 옹인가요? 그분이 시체 찾으러 2번을 온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매일매일이 예를 들면 얼마나 그 정말 지옥 같은 네, 그러니까 항상 내 목이 날아가는 것을 공포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성령 체험이 임하면서 뜨거운 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웠던 그 감옥이 따뜻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눈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네네. 참 이게 좀 댓글에 말입니다. 네네. 그 기독자유 통일당 당원은 국민혁명당으로 옮겨진다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확인 좀 해주시죠.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딱 집어주셔가지고요.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탈당을 하지 않으셔도 국민혁명당으로 승계가 되십니다. 저희가 이미 다 확인을 했고 선관위를 통해서 확인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기독자유통일당의 당원으로 되어 있으시던 분들은 탈당을 하지 않으셔도 국민혁명당으로 승계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대국본 광화문온 회원 가입했는데 또 국민혁명당도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국본이나 광화문온은 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이 그건, 아니기 네. 때문에요. 여러분 국민혁명당에 대국본도 가입해 주시고요. 광화문온에도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에도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온도 한 30만 명 가까이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화문온에 계시던 분들만 국민혁명당에 전부 국민혁명당에 가입해 우선, 주셔도 오늘 30만 명을 돌파할 것 그렇지.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네. 저 앞부분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국민의 힘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당에도 이제 뭐 저런 어떤 유사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어거, 3.15 어거,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이게 지금 국힘당의 지금 이 앞에 강연 전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정신하고 조국 근대화 정신 은 이제 그 서술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정희 정신을 아마 조국 근대화 정신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신인 건국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의 바로 지금 네네. 건국 정신, 그 다음에 헌법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아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데 네네. 어떻게 참.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기 방금 들어보면은요, 28 대구 민주운동 압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38 대전 민주어거, 3.15 어거, 이거는 저기 마산이죠. 그다음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운동, 60 항쟁.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 길게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5.18만 쓰자니, 네네. 그럼 광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구도 있다, 대전도 있다, 마산도 있다, 부산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아주 길게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지역 안배를 해 놓은 거예요. 건국 정신은 빼고 이승만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 약간 넣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원장님, 근데 이 우리 역사 가운데 네네.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자기 나라를 건국한 국부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그에 대한 뭐 영화라든지 위인전이라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왜 유독 대한민국은 국부를 이렇게 훼손하지 못해서 이 난림인 겁니까 대체? 그게 본질이 뭐라고? 아니 원래 그
어떤 사람, 어떤 위인이든지 빛과 네네. 그늘은 있게 마련이죠. 네네, 허물은 그렇죠. 당연히 네.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택동의 어떤 그걸 갖다 07과삼으로 그냥 등소평이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대약진 운동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로 해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도 그랬습니다. 네네. 막판에 완전히 뭐 엽색 행각도 막 했거든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공산당과 이제 등소평은 모택동의 어떤 그 공을 기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은 이승만도 당연히 공과가 있고 빛과 그늘은 있는데 그 어떤 그늘에 비해서 빛이 저 휘황찬란할 정도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거 시간이 갈수록 그 빛이 더 네, 강해져요. 맞습니다. 네. 북한하고 비교하고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제3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빛이 하여튼 그런데 찬란하죠.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가장 일을 갖다 가는 집단은 북한하고요. 남한의 그때 그 빌부터 먹었던 남한의 좌익이거든요. 좌익들이요. 남노당의 후예들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남노당의 후예들과 네. 그다음에 북한의 그 지령받는 자들 그리고 그 영향력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사파의 나라로 김일성 나라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과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만 아니었다면 북한이 벌써 대한민국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당시 우리 지금 그 국민혁명 그 행동 강령이라는 우리 정광훈 목사의 네네. 그 연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맨 처음에 우리는 1900 그 건국 후에 아니 네네. 우리는 1948년도에 두 가지 길이 선택을 선택이 강요받았다. 있었습니다. 네네. 하나는 인민민주주의 길, 공산주의 길이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길이었다. 그 두 가지 길은 지금 70년이 흐른 다음에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 하나는 거지 나라가 됐고 맞습니다. 하나는 세계 6위, 7위의 네네. 수출국이 된 이 어마어마한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부국 강병뿐만 아니라 그 중에 우리 국민들의 정신도 얼마나 많이 함양됐습니까? 그 중에 정말 그 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으로 무장한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그 혁혁한 공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했잖아요. 네, 우리 네, 지금 전 세계 1등 국민이 됐는데 이 차이가 결국 이승만의 차이였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김구에 대해 가지고 원래 그 해방 직후에는 김구가 압도적으로 그 지명도도 높았고 네네. 지지도 많이 받았고요. 돈하고 뭐도 참 김구 쪽으로 사실 많이 갔습니다. 이승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김구가 지금 이제 이미 이제 그 밝혀져 있지만은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했죠. 네네네. 그다음에 좌우합작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남북 협상회의로 간 거고요. 그리고 그때 네네. 아시지만 성시백이라고는 네네. 시대의 간첩이 파견돼 가지고 그가 그 김구 옆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뭐 김구 자체가요 1944년 그때 이미 그 좌우합작을 추진을 했고요. 44년도에. 예, 이미. 그래서 이 사람이 한편으로 공산주의를 미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산당하고 얼마든지 이게 합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갖다 했던 사람이고요. 네네. 그래 1948년에 사실은 대한민국에 또 50선거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북한 공산당의 어떤 앵무새 노릇을 사실은 다 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승만이 아니었다면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 김일성의 나라로 그러니까 바뀌어. 좌우합작 노선이란 게 결국 공산주의로 가는 노선이잖아요. 게다가 거기에 이 중국하고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쪽에서 볼 때는 남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훅 불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어떤 존재였고, 그다음에 김구 자체가 이 좌우 합작을 이렇게 도모를 했고 북한 공산당이 갖고 있는 압도적 무력 이미 뭐냐면 남한 보고 단독 정부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요. 북한은 이미 1946년 2월에 이미 그 정부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임시 그다음에 막 민주연회가 엄청난 어떤 그 중국의 팔로군들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남한하고 비교하지 할 수 없는 엄청난 무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뭐 훈련 정도, 병력수, 무기 상대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아마 전 김구는 그냥 대한민국은 어차피 먹힐 나라다라고 저는 이제 봤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아마 네. 그런 사실 우리는 그 전쟁 뭐 무기가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에 갔더니 뭐 소련에서 보내준 탱크부터 해서 네네. 그런 걸 다 보고 와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먹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해방 전후에 그런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남북 협상 과정에서 네네. 그때 김구가 했던 얘기 뭐 이러저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먹힐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네네. 또 이승만을 또 폭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증거들은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이 안두희가 김구를 저격한 어떤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의 어떤 이러한 결단과 리더십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은 김일성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가 네네. 됐겠죠. 이게 그런 점에서 이승만의 어떤 건국에 대한 그 기여, 그 어떤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눈부실 정도죠.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보면 네. 박정희 대통령도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승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혹은 인색했어요. 네네. 예. 그 근대 현대 네네네. 영웅 두 분이 이 두 분이 결이 좀 달랐고.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보면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 근대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상징 체계가 없거든요. 옛날 네. 왕정 같으면 왕이라는 상징이 있잖아요. 단결의 맞습니다. 구신들이.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 왕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네네. 그냥 그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대 그 국가에서는 그래서 시민 종교라는 걸 끊임없이 추구를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의 어떤 단결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겪는다고요. 애국심이 나와야 되니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끊임없이 얘기도 나오고 신화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사실은 있는 것만 해도 되는데 다른 나라는 없는 걸 가지고도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시민 종교를 만들어낸 빌딩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승만이라는 오늘날 탁월한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자체로 우리가 정말 그를 기념만 해도 우리가 네네. 정말 하나로 뭉쳐질 수 있고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앤다는 건 정말 이 파괴적인 나라가 된 거죠. 그 보물을 들고 있으면서 그걸 돌처럼 이게 여기는 건데. 근데 저도 대학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그때 이승만에 대해 가지고 그때 해방전후사의 인식에서 보면은 뭐 이 이승만 노선에 대한 아주 비판부터 이제 그 근어를 갖다가 확대해서 보는 그런 책부터 먼저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저희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국립묘지를 가도 이승만 묘지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싸겠다. 그 정도로 정오를 했거든요. 아니 네네네. 이게 80년대 그 운동권들의 일반 인식이에요. 네네네. 이승만과 박정희가 그야말로 그냥 뭐라 그럴까 민족의 어떤 공적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네. 뒤에 이제 역사를 갖다 알면서 네. 이걸 다 깨어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김구 신화 있잖아요. 네네. 그거 무너진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만 하더라도 그때 국회의원들 299명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걸 쫙 해봤을 때 김구가 79표로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한 30표 나왔거든요. 네네. 정양용 한 30표, 세종대왕이 그 정도 나왔을 거고요. 김대중이 4표 나왔고 박정희가 4표 나와서 그 다음에 노무현 1표. 네네. 근데 김영삼 1표. 이승만은 빵표 나왔습니다. 빵표. 하나도 없었어요. 299명이면요. 거기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승만과 특히 이 박정희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했으니까 내 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승만은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이고 그죠? 그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땅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승만이 그 부활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네, 한 10년 됐나? 음. 어쨌든 2017년 시점에서 네네. 그랬으니까. 야.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김영호 전 국회의장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김구기념사업회 회장인가 그랬어요. 맞아. 정말 그런 사람이 지난 총선에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김대호 소장 아주 죽였죠.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저기 이준석 그 네네. 대표가 예, 예. 김구 거기를 갔잖아요. 네네. 노무현 네네, 거기도 맞습니다. 가고 네네. 그다음에 김구가 가가지고 앞으로 김구를 폄훼하는 사람을 뭐 용납하지 않겠다든가 대충 그런 취지로 아니, 그 녀석은 얘기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가 돼. 뭐 제주 가서는 노무현. 4.3을 폄하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고 뭐 노무현 가서는 노무현 폄하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자식이 아주 정신머리가.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가가 있습니다. 4.3도 뭐 억울한 희생자가 있겠죠. 네네. 억울한 희생자는 끼안아야 되고요.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4.3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50선결을 갖다가 방해하려고 안 됐다. 하는 남로당의 폭동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김구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봐야 노무현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아니 그러면서 어떤 공이 있고 과가 있으면 공은 이렇게 국민 화합 차원에서 끼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는 완전 생 까버리고 있거든요. 이승만, 박정희, 6.25, 천안함 등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거의 생 까고 있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외면하거나. 아니 저는 그래서 이미 정신이 일종의 해산, 정신무장이 그냥 뭐라 그럴까 해체가 된 겁니다. 자유보수 우파 애국 세력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혁명당이 맞습니다. 네. 그 발전 정신,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을 개성한다. 네네. 그 첫 번째 항목을 내세운 거는 결국은 우리는 정신을 중요시하니까. 근데 이 첫 번째 공약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네. 뭐 끝도 없이 이야기가 오늘 지금 하루 진행되는 것 종일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왔는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다음 또 이제 게스트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셔가지고요. 또 24시간 방송이 8월 15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또 소장님 모시고 원장님 모시고 계속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올려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그님께서 저도 당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책임당원 이야기를 드렸더니 책임당원으로 가입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24시간 방송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이제 청년분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의 1000만 조직을 우리 청년들이 끌고 가겠다라고 전라도 광주에서 청년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도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또 모시고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방송을 또 이어가 볼 수 김 소장님 이것만 가지고 한 일주일 하셔야겠는데. 오늘 하나만 했는데 다 끝나지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하나 가지고 지금 네, 오늘 맞습니다. 한 시간을 지금 한 시간 좀 더 네. 됐죠. 아까 이런 명 방송 어디서 보겠냐고 막 너무 잘 배웠다고 하시면서 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50분 정도 들어가 계시는데요. 아직 국민혁명당에 가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신속하게 지금 댓글창에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들어가셔서 30초 만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주셔가지고요. 1000만을 조직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방송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